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이후의 한미관계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전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미관계를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상당히 한미관계에 마찰이 많았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50억불을 내놔라 해가지고 밀고 땡기게다가 합의를 보지 못했고, 또 상주에 사드를 배치를 했었는데 거기에 미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생필품, 물이라든가 어떤 음료수 같은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제대로 또 사드 그 미사일 기재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제대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거의 자익단체들이 데모도 하고 했는데 그런 그 불협화음도 있었고, 또 문재인 씨가 정전 선언을 했는데 그것이 미국에 비협조를 해가지고 또 위안부로 됐고, 김정은하고 3번 만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만났죠. 만나가지고 한반도 쇼쇼쇼 무대로 연출하고 사진 몇 번 찍었지만 북한의 비핵화도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없고, 일본 관계 그 지소미아 계약도 완료가 돼가지고 더 이상 재협상을 하지 않는다, 연장하지 않는다 했다가 미국 고위 관료들이 와가지고 압박을 하는 바람에 지소미아가 연장이 됐던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문재인 정부의 대미 로비 활동이 굉장히 극심했는 모양입니다.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이 탄핵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상당히 정치 탄압, 인권 유린적인 요소가 강했는데도 워싱턴에 있는 그 싱크탱크 일하는 코리아 스페셜리스트들이 굉장히 침묵하도록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화끈한 로비 역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워싱턴에 가서 로비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한국은 진보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나의 겪는 진통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속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이든이 이제 46대 대통령으로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성격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연구소에서 나온 이런 빨간 거 보면은 타협적인 외향성이라는 말로, 한마디로 말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conciliatory extravert, conciliatory extravert, 타협적 외향성이다. 그러니까 자기 주관을 내세우기보다는 소통한다든가 조정을 해가지고 어떤 화합을 해서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부통령을 했는데 전혀 자기 자기 주관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조용조용히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소리 안 나게. 원래 물론 미국의 부통령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자리라고 그런 우스꽝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존적인 역할만 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나서지 않고 그렇게 부통령으로서 지냈습니다. 바이든 가문은 아일랜드에서 이민한 가톨릭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 케네디 가문하고 아주 유사하죠. 그래서 정치를 할 때 존 F 케네디가 롤 모델로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델라웨어 대학에서 역사학과 정치학을 공부를 했고, 대학원에 시라큐즈 로스쿨에 가서 그래서 이제 변호사 자격증 따가지고 정치를 하게 됐죠. 첫 번째 부인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고, 두 번째 부인 영어 교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한국과의 인연을 우리가 98년부터 2013년 기록을 보면은 세 차례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98년 11월 달에 상원 외교분과위원회 간사로서 한국을 방문했고, 두 번째는 2001년 8월 달이죠.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왔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고 뭐 넥타이를 서로 교환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은 2013년 12월 달에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부통령 자격으로 와서 DMZ 비무장지대까지 방문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그 대선 출마했을 때 바이든 대선 후보의 한국 관련 발언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이죠. 10월 29일 연합뉴스에 기고한 글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우리 군대의 철수를 언급하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여기 대통령이라는 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그 방위비 협상 문제로 아마 협박한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와 그 이상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다. 나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한국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한 한국계 미국인을 제외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바이든의 대한 발언의 함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한 4-5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 문제를 한국에 협박식으로 해가지고 갈취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태도는 안 된다. 그건 말하자면 주한미군 주둔비 방위비는 합리적으로 인상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10 내지 13% 인상을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한미 간에 대충 이제 의견이 오가고 있고, 어쨌든 간에 미군을, 트럼프가 미군 철수한다고 여러 차례 협박을 했는데 그러지 마라. 한미동맹을 강화를 하겠다. 기존 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는 북한의 북한이 비핵화되도록 하겠다. 북한 비핵화 원칙을 점령했고, 또 네 번째로는 한국의 평화 통일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북한에 억류된 이산가족 재회를 지지를 하겠다. 인도주의 관점이죠. 인도주의적인 대북 정책을 강화하겠다. 요건 말하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발동시킨 대북전단지 대북 발송 반대 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지금 미 하원 인권위에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크죠. 이것은 미 국무부가 또 유엔이 반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박상학 씨도 지금 미 국무부에 지난번에 갔다 와서 발언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는 대단히 그 부드럽다. 밖으로 보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미국 대선에서 불거진 후유증, 뭐 부정선거 문제라든가 재검표 문제라든가 주정부하고 와싱턴 당국, 그리고 또 1월 6일 날 5명의 사망 사건, 또 3명 되는 그 주 방위군 군대가 지금 저 와싱턴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했지만은 제대로 뭐 축하연 심식도 제대로 안 열렸었지 않습니까? 제대로 성대하게 하지도 못하고, 상당히 그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데, 온 미국 국민들이 환영한 대통령은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선 그 부정성 의혹을 불식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심이 커지고, 또 미국 국민들이 이토록 분열되고 서로 양쪽이 민주당 트럼프 지지자들, 바이든 지지자들이 서로 극심하게 대립하고 싸운 적은 없었습니다. 거의 미국 그 남북 전쟁 직전에 그 상황보다 더 심했으면 더 심했지 더 약하지 않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이 그러면 사회경제적으로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양극화 문제입니다. 특히 그 백인 중산층에 이 몰락이 되고, 흑인은 흑인대로 인종 문제가 있죠. 많은 그 불법 이민자들 문제, 마약 문제, 양극화 문제가 빈부격차가 심각한데 이것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하고 촛불 부대하고 지금 광화문 내거리에서 한판 붙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그런 긴장이 있는데 미국도 성조기를 흔드는 성조기 부대 트럼프 지지자들과 또 극자인 흑인 그 BLM, 엔티타파 이런 세력 간의 길거리에서 대립이 극심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그 전에 누렸던 세계적인 그 리더십을 상실을 해버렸는데 이것을 미국의 그 월드 리더십, 세계 리더십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런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 정책, 아메리칸 내셔널리즘, 미국 민족주의를 내걸고 등장을 하면서 동맹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기보다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취하는 과정에서 동맹국과의 독일, 캐나다, 또 한국, 또 여러 다른 나라들과의 중동 지역 여러 다른 나라들과의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런 상태에서 월드 리더십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런 것이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과제가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행정부의 업적 뒤집기에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텍사스 주정부를 위시해가지고 주정부들이 상당히 이런저런 그 반발이 있고 또 멕시코하고 텍사스 쪽에 있는 그 국경 그 폐쇄한다는 그 사업도 중단을 시키고 또 카나다와의 그런 그 석유 같은 거 이런 그 수송관 송유관 이런 만드는 이런 사업도 중단을 시키면서 셰일 그 석유 채굴도 지금 그 중단하라고 행정명령이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실직을 하게 되면서 트럼프 지지자들, 공화당 지지자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지금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이든이 여하의 이러한 그 미국의 위기를 제대로 타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저런 문제를 어떻게 타개 나갈 것인가 우리를 한번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살펴보기 전에 전반적인 리뷰를 한번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에 이제 상당히 이제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어떻게 국지전 이 발발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동이라든가 중국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그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간떠보기식이죠. 너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죠. 뭐 대만 해협이라든가 이란, 이라크 쪽 중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크고작은 국제전이 발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대로 내가 왜 약한 대통령이냐 이런 것으로 해서 과시하려는 욕망이 또 있을 수가 있죠. 또 국내 분열상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타겟책으로 대외적인 강수를 쓰려는 그런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위험. 그래서 국지전이 발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중국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정책이요. 대중 정책이 어떻게 세팅이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 롱고 텔레그램이라 해가지고 미국의 중국 전략에 대한 그 80페이지 쪽에 그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익명으로 해서 나왔는데 아틀란틱 카운슬이라는 그런 그 초당적인 그런 연구소에서 롱고 텔레그램 조지 캐넌의 그
모방을 해가지고 아주 익명으로 해서 나왔어요. 그 연구소에서. 그래서 이제 그 롱거 텔레그램을 뭐 앞으로 제가 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시진핑을 제거를 하자 그렇게 하는데 물론 트럼프와 다른 차원이 다른 대중 정책을 취하겠지만은 이것이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을 어떤 식으로 어떤 전략 스스로 취할 것인지는 아직도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지나야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구체화될 것이다. 그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정리가 되지 않는가, 세팅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선 개인적으로 바이든 개인적인 글을 좀 보면은 아들이 중국 사업에 연루가 되어 있다는 그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또 자신도 중국에 여러 차례 가면서 친중 노선을 취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그런 과거의 유화 정책과 그 다음에 미국 국민들이 또 미국 공화당의 압박,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정책에 대한 압박, 미국의 미국 공산당의 그 침투 문제 이런 것이 지금 미국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는데 과연 그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중국하고 친할란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상당히 지금 고민이 개인적으로 바이든은 상당히 오락가락 할 수가 있다. 중국 문제 유화책에서 강경책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결국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롱고 텔레그램 익명으로 쓴 그 롱고 텔레그램 속에 그 한반도 문제를 제가 구정 때 80페이지 되는 걸 좀 쭉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 여기서 오늘 시간 관계상 그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그 롱고 텔레그램 속에 있는 그 한반도 문제 요것만 제가 좀 직실하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데 미국의 독자적인 힘이 아니라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을 하겠다. 트럼프는 트럼프처럼 바로 때리는 게 아니고 슬슬 중국을 포위를 해가지고 고사를 시키겠다. 질식시키겠다. 경제적으로 질식을 꽉 시키고 시진핑만 그리고 그 스태프 시진핑과 그 수뇌부 그룹만 제거를 하고 미국은 중국 공산당하고 그러면 중국 공산당하고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롱고 텔레그램 속에서의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면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그게 일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게 되도록 한일 관계가 개선되도록 미국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반일 정책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미 국무부의 압박이 점점 심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한미군 문제로 들어간다면은 기존에 그 트럼프 행정부가 협박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철수 협박을 해가지고 비용을 갖다가 50억 불이다 이렇게 갈취하는 식으로 그런 것이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존 볼턴 회고록 제가 읽어봤습니다만 그 존 볼턴 회고록에서도 트럼프를 굉장히 심하게 비판한 것이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을 그 협박식 비슷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트럼프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했던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미군 주둔 비용이라는 것이 한 10% 정도, 13% 정도 인상하는 걸로 합의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게 되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은 그렇다 치고 미군 주둔에서 그 역할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유연하게 플렉시빌리티하게 좀 더 유연하게 역할을 좀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가 그래 추측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자권을 달라 하면서 이제 상당히 신경을
논란을 벌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 문제도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트럼프의 그 대북 정책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면 트럼프는 중국을 포위망을 구출하는 가운데서 북한을 포섭하려고 그러세요. 말해서 예를 들어서 김여정이를 뉴욕에 초대한다? 그러면 와싱턴에 초대를 했는데 뉴욕을 구경하게 해가지고 뉴욕에 미제 화장품을 선물함으로써 환대를 해가지고 북한을 미국 쪽으로 포섭을 하는 그런 카드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처음에 키신저가 제안했는데 키신저가 두세 차례 만났어요.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북한을 이렇게 때리려 할 게 아니라 중국 포위 전략으로 해가지고 끌어안아라. 그게 EJ 전략이죠. 키신저가 그게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1972년 닉슨 대통령하고 키신저가 같이 가가지고 모택동 줄레를 만나가지고 미국과 중국 간에 화해를 시작을 했고 79년에는 중국과 국회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 핵심적인 것이 소련 공산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하고 손을 잡은 것이죠. 그게 지금 미국의 닉슨과 키신저의 전략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떼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 문재인과 정의용도 와싱턴 들락날락 하면서 정의용을 특사로 보내가지고 트럼프에게 낚시밥을 던진 게 김정은을 만나면 사진을 찍으면 뭘 합니까?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간다. 이야기죠. 노벨 평화상. 김대중 씨가 노벨 평화상 받았지 않습니까? 평양 가가지고 돈 주고 해가지고 5억 달러입니까? 많이 더 줬죠. 그렇듯이 지금 트럼프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갔다 그래요. 응?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도 있지만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북한 핵에 대해서 별다른 마땅한 해결책도 없이 전쟁 방지를 했다고 그런 식으로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바마든지 클린턴이든지 대북 정책을 맹비난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 자신도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할 무슨 특별한 무슨 해법은 찾지 못한 그런 형태가 진행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안이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게 미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북한이 김정은이가 아무리 ICBM에다가 중장거리 미사일 만들고 작년 10월 10일 날 열병식으로 해가지고 3시간 동안에 화려하게 그 전략 핵무기 ICBM에서 바퀴를 갖다가 8개짜리를 11개짜리를 만들고 해가지고 그렇게 광을 내고 막 난리를 떨었지만 북한의 경제력이라든가 전체적인 국력을 볼 때 아직은 미국한테 북한이 덤빌 그런 계제는 위협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을 견제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게 맡기고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해서 역할 분담이 된 것인데 한국이 대북 억제에 대해서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자연히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 대가로 경제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동북아에서 일본의 군사력, 경제력을 일본의 몸집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이런 역사적 진행 방향에 우리 국가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대법 반일 정책이 결국은 일본의 국력을, 일본의 군사력을 키워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적행위죠, 말이야, 일종의. 그래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핵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런
한일 관계 조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일본과 미국이 우주에서 해상에서 어떤 그 정보를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그러한 그 레벨 수준들이 점점 더 긴밀하게 이 동북아에서 육해공에서 미국과 일본이 대북 군사 문제에서 긴밀하게 협조하는 체제가 더 강화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한국이 지금 완전히 저 훈련도 그렇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완전히 훈련도 못하고 배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또 호주라든가 다른 나라들하고 자꾸 이제 군사 훈련을 하게 되고 더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바이든 행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말하자면 그 중국 관리죠. 중국 관리에서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제대로 북한을 끌어들이면서 중국을 견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하고 북한을 한 꿈의 적으로 보고 이것을 동시에 그 압박을 하겠다는 건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뭐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속으로는 유엔사 해체해가지고 평택에 있는 미군들이 나갔으면은 현 정부가 아이고 기분 좋다 해가지고 근데 나가라 할 수가 없죠. 여기 좀 보수 표도 있고 선거도 4월달에 선거도 있고 하는데 자기 성내를 드러낼 수가 없죠. 근데 나갔으면 좋겠다. 미군이 제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뻔한 이야기죠. 예. 이 대한민국 북한에 갖다 바치려면 미군을 쫓아내야 되는데 나가라 할 수는 없죠.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못하고 정전협정을 정전선언을 해가지고 정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주한미군이 필요가 없으니까 정전선언을 인정해달라 그랬는데 미군이 왜 그러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해서 미군 못 나간다 해가지고 미군 철수의 명분이 되는 정전선언이 더 발전되는 정전협정은 미국이 못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의 의도가 지금 무산되고 말한 거죠. 그렇지만 지금 악법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뭐 지방자치제 악법 뭐 해서 뭐 별의별 악법이 지금 오늘도 내일도 쏟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악법을 통해 가지고 예 남한을 악법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 정부가 개인을 지방정부 뭐 몇 시간 누구하고 몇 사람 이상 만나라. 테니스 코트에서는 4명 이상 운동도 관리하죠. 4명 이상 코트에 들어가지 마라. 이게 뭐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뭡니까? 일일이 모든 일상사를 간섭하게 됩니다. 그 핑계는 코로나 방역이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것이 사람들이 예 하다 보면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자유를 박탈하는 헌법도 만들 수 있고 남북한의 연방제 하자는 헌법을 갖다가 지금 180석 넘죠. 더불어민주당이 남북 연방제 실현합시다. 우리끼리 뭐 전쟁도 할 필요 있느냐. 남북 연방제의 전 단계에 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통일 법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그러면 그런 헌법 개정을 통해서 내부적인 법안을 통해서 남북 연방제로 간다면 이것은 내정 문제이기 때문에 외세가 개입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남북한 간에 우리끼리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국가를 만들고 헌법을 만들겠다는데 외세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가 팀워크를 짰는다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바이든 행정부 팀워크 정비하는데 정신이 없을 때 말이죠. 오히려
상반기에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지난번에 USB 좀 줄라다가 몰래 줬다가 뭐 원전 설계도를 줬으면 뭡니까? 그거 지금 아예 공개도 안 하고 있는데, 국무회의도 안 거치고 USB 북한에 김정은한테 슬쩍 갖다 주듯이 얼마든지 북한에 대한 퍼주기, 북한에 대한 어떤 밀실 정책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하는 지요. 얼마든지. 뭐, 식량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석유라든가 뭐, 달러라든가 북한 선적을 밀수입한다든가. 뭐 그런 것이 과거에 조사를 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시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과제는 우익의 애국 세력의 과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팀워크 정비한다고 정신이 없을 때 과연 남북 관계의 그 끈끈하게 밀착되는 거, 연방제로 가는 밀착되는 관계를 이거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 문재인 김정은의 뭐 제4차 남북 정상회담 또 할란가 모르겠어요. 정상회담에는 타이틀 붙이기도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문재인 김정은의 국민을 무시한 밀착관계, 더 가까워지는 밀착관계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이제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이기는 쪽에 붙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미동맹이 강화가 돼야 되죠. 지금 2018년도에 미국 중국 간의 국력에 비교할 때 중국의 GDP가 미국의 65% 정도 된다 했거든요. 2018년경에. 그런데 군사력으로 볼 때는 아직 중국이 미국의 상대가 안 되고 이긴 쪽에 붙어야 되는 거죠. 약소국가는 이긴 쪽에 붙어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경제력, 군사력 제일 지금 막강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미국의 국력이, 중국의 국력이 아직 미국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또 국력에 문제가 있고, 또 가치관과 이데올로기, 이념이, 생활의 방식이 우리가 중국 공산당하고 같이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같이 갈 수는 없죠. 이념과 가치관이 중국 공산당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들과 무역을 해가지고 무슨 물건을 갖다가 왔다 갔다 좀 거래하고 이렇게 여행이나 하고 이런 차원이지만, 이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아삼육이 돼가지고 막 이거 좋아서 못 살겠다는 이런 식으로 관계는 곤란하다.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 많이 줄였습니다만은 더 줄여야 돼요. 그 기업체들 동남아시아로, 다른 나라로 점점 이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가시하는 가운데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체들을 갖다가 인도라든가 호주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동남아시아 다른 쪽으로 전부 다 하나씩 둘씩 지금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전되어 있는 그 상태입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초기니까 대중정책 입장 정리가 지금 안 된 상태지만, 궁극적으로는 바이든 자기 자신이 정치적으로 살라 하면은 대중 압박 정책, 대중 포위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번 이런 이 롱고 텔레그램 속에서 대중 압박 정책, 대중 포위 정책, 대중 봉쇄 정책, 컨테인먼트 팔러시죠. 그런 것을 하자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으면 전적으로 수용하는 못해도 그런 흐름을 거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미국은 뭐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한 대통령이 이러자 저러자 해가지고 정책이 쉽게 희끗희끗 그렇게 바뀌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트럼프처럼 심하게 압박하지는 않겠지만은 인도 태평양 동맹에 가담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그
아주 그 무대포식은 반일 정책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라든가 이런 그 시간은 좀 강도는 조금 부드럽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좀 부드럽겠죠.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시했던 그런 그 사안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역시 바이든 행정부도 하나씩 조금 이제 매너가 부드러운 매너 속에서 하나씩 한국 정부를 압박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대북 전단 보내는 거 방지한 거 이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그 국제 무대에서 수지 창피가 되고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 가지고 국내의 여론이 더 악화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